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제가 오늘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어떤 오행 하나가 너무 많이 보일 거예요. 어떤 오행이 과다하죠? 네, 바로 토오행입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는요,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되 원국에서 가장 넘치는 기운이 어떤 건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운이 가장 넘친다고 한다면 반대로 가장 기운이 부족한,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기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운인지를 잘 찾아야 여러분들이 사주를 제대로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저는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억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내 원국에서 넘치는 기운은 덜어주고 원국에서 부족한 기운은 채워줘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억부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월지하고 시지만 보고 조우적인 상황을 살핀 다음에 사주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과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토오행이 좀 과다하게도 보입니다. 이 토오행이 십성으로 뭐로 되어 있죠? 바로 토인성이에요. 그런데 원국에서 이렇게 토의 기운이 너무 과다하면 반드시 토인성과 관련된 부정성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키워드로 치면요, 학위, 부동산, 문서, 자격,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육친으로는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꾸준함이나 끈기, 지속력, 이런 것들이 인성의 긍정적인 특징이 될 거고요. 부정성이라고 한다면 결단장애 또는 결정장애, 자기회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특성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또는 육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기울어져 있는, 어머니에게 너무 불필요하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마마보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주에 인성이 넘친다고 해서 반드시 마마보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인성은 넘치더라도 똑같이 비겁이 어느 정도 자기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일간이죠. 일간이 비겁이나 겁재를 월지나 일지에 깔고 있으면 인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마마보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주에서 억부적으로 가장 넘치는 기운을 뭐라고 하죠? 기신이라고 합니다. 기신. 꺼릴 기자를 써서 내게 이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부정성이 크게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신을 키우는 기운이 있어요. 이걸 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기신과 구신을 찾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사주의 경우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넘치는 기운은 토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견해가 저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볼 때 여기에서 가장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기운은 토인성이지만 기신은 금비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신은 토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일간이요, 경금일간이죠. 경금은 천간에서 신금과 함께 주체성이 아주 강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일간 경금이요, 잘 보시면 여기 술중 신금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월지하고 일지가 서로 진술충을 하고 있어서 이 뿌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토가 서로 충하는 이 붕충이 일어나면 지장간에 있는 이 간지들이 뭐 땅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다, 즉 개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붕충 같은 경우 지장간이 만약에 충을 한다면 내 원국에 없는 오행이 깨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월지하고 일지가 서로 충을 하면서 이 경금 일간이 술중 신금의 뿌리가 있었는데 이 뿌리가 흔들리는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물론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신을 토인성, 이 기신을 키우는 구신을 화관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일간이 금 오행일 때 한신은 뭐가 되냐? 네, 바로 금 비겁입니다. 이 사주는요, 쉽게 말하면 인다 신약한 사주입니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 인성의 과다한 기운이 일간을 덮쳐서 자기의 주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엔 역시 토인성이 과다한 듯하게 보이는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경금일간이에요. 근데 이 사주도 토인성이 많죠.
그러면 토 인성이 기신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요. 일간이 경금인데 일지가 신금이라서 간여지동인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사주는 기신이 금 비겁이 되고요. 구신은 토 인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인다신강한 사주하고요. 인다신약한 사주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 사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 토 인성이 과다한 사주 같은 경우 용신이 뭐가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신이라고 한다면 내게 넘치는 기운을 덜어내서 불균형한 사주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기운이 바로 용신이 됩니다. 이건 어떤 공식 같은 건데요. 인다신약한 사주나 인다신강한 사주나 전부 다 용신은 뭐가 된다? 네, 재성이 됩니다. 재성. 왜? 예를 들어서 이 사주의 경우 목 재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토 인성을 극하죠. 토 인성을 가장 쉽게 덜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요, 목 재성이 되고요. 희신은요, 목 재성의 기운을 키워주는 토 식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신은 비겁이라고 했죠. 기신은 토 인성이고 구신은 화 관성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대운하고 세운에서 토 인성과 화 관성이 들어오면 운이 매우 불리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 식상이나 또는 목 재성이 들어오면 운이 매우 불리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한신은 뭐냐? 운에서 들어올 때 때에 따라 운의 유불리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체적으로 그래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한신이라고 하는 건요, 용신의 기운을 조금 덜어가기는 하는데 결국 기신의 힘을 역시 설기시키는 기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신은 대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의뢰하신 선생님께서 2009년부터 거의 2018년까지 취직이 안 돼서 말 그대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수험생활로만 시간을 좀 보내셨대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되게 무기력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갑오 대운 같은 경우요, 목 재성은 너무 유리합니다. 그런데 화 관성은 불리하고요. 용신이긴 한데 얘가 화의 기운을 좀 가득 키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용신이 목 재성이고 희신이 수 식상이다 보니까 목이 들어오는 것도 유리하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하고 목이 함께 들어와야 운이 매우 유리하게 흐르고요. 이렇게 화가 들어오는 건 토의 기운을 키워주기 때문에 썩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이 기축년이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토 인성이 너무 과다해져요. 그쵸? 이 대운은 갑목이 갑경충을 해서요, 갑기 합은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로 바뀌진 않아요. 그건 다행이죠. 그런데 세운에서 기축이라고 하는 이 토의 기운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2018년까지, 특히 18년을 보면 이 무토가 무게합 화를 내서 화오행으로 바뀌죠. 결과적으로 이때는 화의 기운이 그리고 토의 기운이 정말 강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운이 좀 불리하게 흐를 때 이 내담자 분께서 쭉 계속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2014년 갑오년이 됐을 때도 오화가 병종이 되죠. 엄청 원국이 뜨거워지겠죠. 이럴 때도 썩 유리한 흐름으로 본인이 느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28회 을미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토는 좀 불리하죠. 이 목은 유리합니다. 왜? 그래도 미중 을목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원래는요, 이 대운을 상반기 5년 그리고 하반기 5년으로 끊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5년은요, 저는 을미대운이라고 했을 때 을목이 상반기 5년 동안 한 10에서 20%는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아래 미토가 들어오는 대운 같은 경우 정확히 말하면 소운이라고 하거든요. 5년씩 끊어서 보는 거를. 이 5년은 미토의 기운이 10에서 20%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대운하고 세운의 관계를 먼저 보긴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을목이 미토를 극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계두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갑진처럼 을미 또한 천간에 있는 목이 지지에 있는 토를 강하게 극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을목이 미토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가 약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을미대운에 기해년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수가 들어오면서 이분이 운 좋게 취직이 돼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와, 신의 한 수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분이 2020년 운의 흐름이 너무 좋죠. 21년 같은 경우는 토가 또 많이 들어와서 불리한데요, 이런 신축년에 나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이 운 때 해외로 나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스웨덴, 핀란드, 어쨌든 이런 곳은 북유럽이죠. 북유럽,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곳이 전체적으로 금이나 수의 기운을 가득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외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로
딱 나가셨는데 갑자기 모든 환경이 다 바뀌면서 타국에서 엄청난 기회를 얻고 계셨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생기고 곧 결혼도 앞두고 계시고 엄청나게 본인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체감하게 된 거죠. 언제부터? 특히 2022년 그리고 23년을 지나면서 그런 게 더욱 커졌다고 했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대학원을 다니게 되셨는데 그것 때문에 비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도 생겼고 배우자도 만나게 돼서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받게 되고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사주의 용의신이 금수잖아요. 근데 옛날 관점으로 보면 사주에 토 오행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인성이야. 그러면 자기 회의에 빠지기 쉽고 결정장애 빠지기 쉽고 무언가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배렸어라고 말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들이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나 은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이 중요한 건 본인의 대운과 세운이 불리하게 흐를 때 많이 힘들었지만 영어 공부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뭔지 아세요? 오행으로 치면요, 수 기운을 끌어오는 활동입니다. 수라는 거는요, 이 지혜를 뜻하잖아요. 두뇌 활동입니다. CPU예요. 이 머리를 계속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기획을 하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스위치를 시키는 거죠. 생각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게 수 기운을 끌어오는 활동이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명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본인 사주의 용신이 재성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목재성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목 기운을 끌어오기 위해서, 용신의 기운을 끌어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기 또는 스트레칭하기, 등산하기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명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오행 플러스 십성인 재성까지도 함께 끌어올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성을 끌어온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십성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재화활동이에요. 재화활동. 말 그대로 내가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사회적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 갑오대원 때 엄청난 무기력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수험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수가 들어올 때 어떻게든 취직을 하게 되셨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본인이 돈을 벌고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게 토가 많은 사주가 이런 사주의 구조인 경우 재성을 끌어들어와서 본인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덜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됩니다. 재성은 무조건 재화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용신인 분들이, 아까 제가 인다신약한 사주도 그렇고 인다신강한 사주도 재성이 용신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경제적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원래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인다신약 같은 경우는 한신이 비겁이 됩니다. 인다신강 같은 경우는 한신이 관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명리학의 약간 고급 이론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몰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용신을 끌어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이 재화활동을 하면서 용신을 끌어왔고 이렇게 수가 들어올 때 환경을 외국으로 바꿨다 보니까 본인에게 또 용의신이 들어올 때 배우자도 만나고 우연히 대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비자 문제도 해결받고 외국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분은요, 수, 식상, 그리고 목, 재성을 함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용의신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요리도 할 수 있고 여행이나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글쓰기 활동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식상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더욱 넓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교류를 하는 건 목재성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외국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고 외국에 나왔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명리적으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본인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에 상관없이 명리학적으로는 본인에게 필요한 용의신의 기운을 본인이 추구했고 외국으로
환경으로 옮기면서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활성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을 토가 많은 사주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저는 어떤 기운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원국에 용신이 있든 없든 내가 그걸 주체적으로 환경을 바꾸든 내가 노력을 하든 의지를 가지고요.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운을 끌어오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걸 덜어내고 내 원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쩌면 예전 고서를 가지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과 생각이 아주 다른 지점입니다. 저는 원국에 용신이 없더라도 내가 그걸 주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화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을사년 하반기부터 특히 병원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겠죠. 정민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관성하고 인성이 기구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27년 안으로 논문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논문을 쓰는 거랑 지금 북유럽에서 논문을 쓰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외국에서 논문을 쓰는 게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지금 이 선생님이 머물고 계시는 나라가 계속 금수가 강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내가 끌어들어와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다 신약한 사주의 경우 뭘 해야 된다? 좀 외국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두 번째는 취직을 해서 적은 돈이라도 벌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나가면 왜 좋겠다라고 하냐면요. 외국에 나가면 일단 내가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그런 절박감이 좀 쌓여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나도 모르게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게 식상이죠. 사람들과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 환경에 귀를 열고 주변 환경에 어떻게든 본인이 속하게끔 동화되게끔 자꾸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다 신약한 경우 또는 신강한 경우 외국에 나가면 놀랍게도 많은 것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행적으로 금수가 용의신인 경우 또는 희신이나 한신인 경우에도 외국에 나가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더욱 좋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주는요, 제가 사주를 볼 때 저는 용신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용신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분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용신, 휘신, 한신을 구하면 반대로 기구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언제가 불리한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환경을 바꾸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간을 중심으로 억부적인 관점에서의 용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실은 오늘 풀어드린 사주는요,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은 가장 쉽고 10은 가장 어려운 사주라고 했을 때 거의 난이도 1에 해당되는 아주 풀이하기가 쉬운 사주예요. 혹시라도 토오행이 본인에게 이렇게 인성으로 강한 사주가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결정장애가 있거나 열심히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의 삶을 더욱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요, 한 번씩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내담자분들의 사주를 함께 좀 풀이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명리학적으로 정말 살펴보기 쉬운 사주를 가지고 입문 정도의 레벨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혹시라도 내가 진지하게 사주 공부를 하고 있다,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다 라고 한다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료 멤버십 영상 중에 실전 사주 상담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제가 30편으로 올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 어떤 건지, 용신이나 귀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정리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명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런 영상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현재 4월 초에요, 초명의 사주명리 2기 중급반이랑요 1기 통변반 수업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2기 중급반 같은 경우는 원국과 대세운의 합, 충, 형을 어떻게 해서 살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사주의 구조에 따라 용신, 휘신, 귀신, 구신, 한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기운에 따라서 어떤 시기가 내게 유리하고
어떤 시기가 내게 불리한지 이런 타이밍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기 통병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명리 상담가나 또는 연구자 또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학업과 입시운, 연애와 결혼운, 건강과 장수운, 부모와 자녀운 또는 출산과 양육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리학의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수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링크로 정리해서 이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 함께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모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